우리 사회에 생각을 해보면 근원 물가 상승률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장바구니 물가, 신선식품은 한 10% 올랐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플러스 0.5%예요. 2019년에는 0.4%였어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1년에 1%가 안 오는 나라예요. 0.4%, 0.5%, 2년 연속 0%대가 오르는 나라인데 일단 작년 거를 보면 신선식품은 12월에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과일, 야채 값은 미쳤는데 다른 게 빠졌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빠져서 전체적으로는 0.5%밖에 안 올랐고 근원 물가라는 걸 뭐냐면은 여기 있는 뭐 신선식품이나 석유류 이런 걸 뺀 가격 변동폭이 큰 거는 뺀 그거를 근원적인 것만 근원 물가라 그러는데 21년 만에 최저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정부 정책의 효과로 가격을 자꾸 낮추가다 보니까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407개 품목 근원 물가가 이거예요. 농산물하고 석유를 제외한 407개 품목이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여러분의 몸에는 별로 안 와닿죠. 왜냐하면은 신선식품은 9월에 전년 대비 20%, 10월에 20%, 11월에 13%, 12월에 10%, 전년 YOY로 이렇게 올랐었기 때문에 몸에는 안 와닿는데 하여튼 뭐 전체 물가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2010년부터 쭉 내려가서 0.4, 0.5 뭐 이러고 있어요. 0%대를 기록한 나라인데 사상 첫 2년대 0%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행 총장님께 물어봤어요. 올해는 디플레이션입니까? 디플레이션은 아니래. 디플레이션은 볼 수 없다. 왜냐면 내년엔 높아질 것 같다. 2019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코로나가 와서 그렇긴 하지만 2019년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내년에는 1%로 올랐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냐?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를 왔다 갔다 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미 한 2010년대부터 10년간 0에서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요즘 월가에서 이것 때문에 갖고 왔는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나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냐? 일단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레포트들의 많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격한 세대가 별로 안 남았다. 사실은 2000년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잘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있었나? 우리 세대는 대부분 디플레이션을 겪었어. 우리가 옛날에 일본 세대 보고 야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를 겪는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사실은 디플레이션의 세대였어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죠. 왜? 물가는 낮았는데 자산 가격이 올렸거든요. 자산 가격은 물가에 안 들어갑니다. 저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 드릴 텐데 자 그러면은 옛날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냐?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은 리만이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옵니다. 빠바바바바방 세계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유태인 천재 아저씨가 연준 의장으로 등장을 하더니 생각을 해요. 이미 금리는 0%야. 금리를 낮춰서 뭐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버냉키 아저씨는 대공황 연구자예요. 대공황을 연구하면서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생각을 한 아저씨거든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 대공황을 우리가 잘 극복 못한 이유는 통화를 감축했기 때문이다. 통화를 줄여서 대공황 사태를 키웠다. 이런 레포트를 많이 썼어요. 논문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공황은 고장난 통화 메커니즘에서 비롯됐고 한마디로 자본주의에서 위기란 통화적 현상이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생각을 해보자. 자본주의에서 위기란 거 뭐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 뭐 기업이 돈이 없어 망할 것 같거나 빚을 못 갚거나 그건 뭐야? 그건 즉슨 돈이 없는 거다. 그런가? 잠깐만.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란 건 돈이 없는 건가? 뭐 기업이 뭐 안 팔려서 망할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안 망하지. 야 우리 사회에 뭐 엄청난 뭐 빚이 뭐 터져서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돈 있으면 그래 안 망하네. 안 망하지. 돈 있으면 안 망하지. 뭐 펀드런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돈을 빼가요. 그 돈 넣으면 줄 수 있겠어. 그래 안 망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위기란 게 결국 돈이 없는 거네. 야, 그러면 찍어주면 되겠네. 찍어주면.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줍니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란 근본적으로 돈이 없단 소리구나. 아무리 큰 위기라도 예를 들면은 뭐가 안 팔려. 슈카 빵집이 안 팔리면은 슈카는 엄청난 위기지만 삼성전자가 빵을 팔았는데 안 팔려. 그거 누가 쳐다보겠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삼성전자 돈이 많으니까. 그러네. 돈이 많으면 위기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돈을 찍어요. 뿌려요.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공항 같은 게 오면은 경제학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해. 수요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막 일을 시켜 막 댐을 짓고 그래갖고 재정을 확대해. 일을 시켜갖고 걔네 수요를 늘리고 재정을 확대해서 해소를 했을까. 정부가 뭐를 했어요. 그런데 저 아저씨가 보기에 이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 돈을 찍어 뿌려. 통화 축소가 원인이었구나. 돈이 안 도는 게
돈이 어딘가에 고여갖고 일로 나오지 않는 게 원인이었다. 그럼 여기 고인 걸 나오게 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 고인 걸 나오게 하려면 정부가 여기서 뭐 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사람들이 뭐 돈 많이 쓰게 해서 그래야 간신히 돈이 기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돈 새로 넣어주면 되잖아.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그렇죠? 새로 넣어주면 되죠. 이거를 나오게 할 생각, 뭐 어차피 통화 유통속도 이런 거 안 올라갈 테니까 이런 거 나오게 하는 건 어려운데 찍어서 여기 주면 뭐 나온 거나 준 거나 쌤쌤 아니요?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러네. 뭐 위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위기가 해결됐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에서 그때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러면 안 돼. 아무리 그게 화폐로 해결이 된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찍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게 무슨 위기 해결 방법이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이 온단 말이야. 이런 거를 열심히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양쪽 하나 그때 저 버네키 아저씨가 돈을 막 찍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8조 달러 얼마입니까? 9,600조 원을 갖다가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니까 야 저렇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인플레이션이야. 왜냐면 인플레이션 통화적 현상이니까. 그래서 2015년까지만 해도 이게 2010년부터 찍기 시작했으니까 곧 물가가 오른다. 근데 안 오른단 말이야. 곧 오른다. 여기다 2015년 여기 교수님이 조만간 물가가 비상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된다. 2015년. 교수님 아직 안 오는데. 이게 그게 안 오는 거 같은데.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저거 한번 올려보겠다고 무제한 양적 완화 10년 했는데 저물가는 탈출이건 나발이고 10년간 2% 한 번 갔거든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아직도 죽도록 돈을 찍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고 그때 양적 완화 뭐 8조 달러를 뿌렸는데 아직도 뭐 이거 뭐 거기서 거기요.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좀 내려갔잖아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중앙은행이 이 물가 이거 조절할 수 있는 거 맞아? 야, 이거 니들이 돈을 찍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맞는 거야? 아니면 원래는 마이너스 물가를 갈 건데 니들이 좀 찍어줘서 플러스 된 건가? 뭐 이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건 있죠. 저렇게 돈을 찍어서 자산 가격을 올려서 이거 올라간 거죠. 돈을 찍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회복인가? 우리는 여기 있죠. 자산 말고 나머지는 여기 있거든요. 뭐 우리의 뭐 고용률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저긴데 자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야 이거 오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위기라고 느꼈을 때 주식 시장이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뭐 기업들이 안 망하거나 그러면은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 위기가 해결이 됐네. 야 코스피가 2,800이야. 야 세상에. 야 위기는 넘어가는 것 같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 봐봐.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위기 극복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애매하고 게다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요즘에는 이 산발이가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는 가더니 하나는 이렇게 가더라. 야야 이거 각도 차이였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는 야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양심 없는 것들아.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도 그래 뭐 이 각도나 뭐 그래도 올라가니까 그래 회복이네라고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 이렇게 되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면 안 되지. 그래도 이게 각도가 뭐여 이게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근데 저렇게 만약에 버네킹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간 게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야 그러면 알겠어 위기 해결 방법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며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행복하다며 야 그러면 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법의 가루를 보여줄게. 찍어 모두가 행복해지면 되잖아. 그냥 팍팍 찍으면 화폐적 현상이라며. 가격이 올라가면 다 행복하다며. 물론 안 행복한 사람이 있지. 지금 이 게임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은 안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 10대 애들은 잠깐만 기다려봐 형들 장난쳐? 내가 이 게임에 아직 안 뛰어들었는데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게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쨌건 행복하단 말이야. 확장팩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지. 뭐 돈 찍으면 뭐 주면 되잖아. 모두 행복한 거 아니냐. 근데 통화 이론이 그런 거죠. 뭐 어때 과도한 인플레이션 안 생기더라. 야 니들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뭐 디플레이션이라며. 이딴 생각을 하면서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 모두가 행복하자. 게다가 돈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무슨 생각? 교환의 매개물이고 어떤 가치의 표상이다. 그런 거 옛날 얘기고 그냥 세금을 걷기 위한 일종의 표식이다. 요거는 세금을 요만큼이고 이건 이만큼을 걷기 위한 차이의 표식이지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그거의 가치를 한다는 건 옛날 생각이다. 그러니까 왕창 찍어내서 이게 뭐 집이 1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때? 너도 나도 뭐 1억짜리가 10억 되면 기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논리를 만들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한창 이슈로 떠들고 있는데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는 왜 그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냐? 약간 다른 게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금융사에다가 돈을 팍팍 찍어주니까 머니 프린팅해서 주니까 해결이 뭐 되는 것 같아. 금융사들이 안 망해. 기업이 안 망해. 오, 그래 강력한 통화 정책을 쓰니까 기업이 안 망하고 뭐 다들 살아나는 것 같아서 건너갔어요. 근데 코로나는 금융위기가 아니죠. 기업은 멀쩡해. 뭐 잘 나가는 기업도 있어요. 기업은 멀쩡한데 이게 뭐라고 우리들의 위기라 그래야 되냐?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뭐 사회? 뭐 서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옛날하고 다르죠. 위기 주체가 달라요. 위기 주체가 다르니까 금융에다가 돈을 넣어서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디다가 돈을 넣어야 돼요? 지금 위기인 애들한테 돈을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다 넣습니까? 주머니에 넣어줘요. 뭐 100만 원씩, 300만 원씩.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분 300만 원 준지 알아요? 안 줬어요. 안 줬어. 300만 원 주는 거 처음 봤어. 3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씩 주고 하잖아요. 요즘에 가만히 있으면은 재난지원금. 오, 야 이거 뭐지? 옛날에는 이쪽에 넣은 게 아니라 기업에 넣었죠. 금융에 넣고 이쪽이 날라갔으니까. 근데 요즘에 여기다 넣어줘요. 너희들 힘들지? 그러면서 여기다 넣어주니까 강력한 재정정책. 여기선 주로 통화정책이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드라이브를 물론 통화정책도 하죠. 하는데 직접적으로 아래 뿌린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통과됐더만요. 1인당 지원금 2,000달러. 자, 미국입니다. 미국. 이게 얼마입니까? 993조 원. 이거를 옛날에는 무슨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뭐 이런 데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넣었거든요. 뭐 그런 데다가 넣어주고 무슨 뭐 어디 망한다 그러면 아메리카 모시기에 넣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인마이 포켓 해주죠. 저 규모가 993조 원이라는데 저거 뭐 4월인가 5월에도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 정도 했잖아요. 몇천 달러 넣어주는 거. 또 하는 거죠. 12월 29일 날 1,000조짜리입니다. 1,000조짜리. 슈퍼 부양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바로 2,000달러씩 쏴주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미국만 쏘냐? 다 쏘죠? 많이 쐈다. 코로나로 유럽연합, 중국, 일본 선진국이 쏜 유동성 규모가 1경 5천조라고 합니다. 1경 5천조. 자,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거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자산 깨고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지금 쟤네들의 뭐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로는 좀 가야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막 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돈을 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양쪽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에다가 돈을 막 뿌리니까 자산 가격은 상승하고 물가는 저물가였어요.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거. 여기는 뭐 별 그게 없으니까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죠. 금융회사들이 돈을 받아갖고 계속 몇 배로 돌리면서 승수를 돌리면서 자산 계속 사니까 자산가 올라갔는데 여기다 뿌리면 재정정책으로 뿌리면 물가가 올라갈까? 확실한 거는 자산 가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 이거건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거는 지금 목격주의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변치 않는데 자 물가는 자산 가격은 물가가 아니죠. 참고로 자산 가격은 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돈을 뿌렸을 때 저렇게 주머니에다가 2,000불씩 몇 번에 걸쳐 넣었을 때 900조 1,000조를 뿌렸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이 올 건가? 만약에 내년에 진짜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사람들이 돈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면은 이거를 막 쓰는 뭐 보복 소비가 됐던 뭐가 됐던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올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죠. 아니 어제까진 디플레 얘기라더니 오늘은 인플레 얘기를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야 이거 한쪽은 디플레를 걱정한다고 뭐 그러고 있고 한쪽은 인플레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고 이게 뭐가 맞는 거냐. 무슨 이 전망이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고용과 임금 상승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중론은 인플레이션은 안 온다에 가는 것 같아요. 중론 자체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기다 저렇게 뽑았을 때.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건 정의의 문제인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무엇이 인플레냐? 아니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디플레래. 정의에 따르면 디플레죠. 정의에 따르면 이거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CPI. 소비자 물가이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딴 건 다 올랐는데 이게 안 올랐다고 이거를 디플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무엇이 인플레냐? 이건 옛날에 얘기를 많이 해서 안 드렸는데 집값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안 오르죠. 관계없습니다. 자산 가격은 주식 가격이나 집 가격은 이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이 안 돼요. 전세나 월세만 들어가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3만이 가도 물가는 안 오를 수 있어요. 집값이 한 채에 100억이 돼도 물가는 0.5%일 수 있어요. 그러면 0.5%이면서 디플레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일본은 저 두 개가 방향에 같이 갔어요. 그래 디플레라 그러면은 야 물가도 안 오르고 자산가가 안 오르니까 디플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대판 디플레는 반대야. 그래서 K인 거죠. 이게 현대판 디플레는 이게 K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발이거나 이런 건데 자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데 이거를 디플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재밌는 건 대다수의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최대의 임무는 물가 안정입니다. 예전엔 무조건 물가 안정이었어요. 물가 안정 1번, 2번이 경기 부양인데 모든 중앙은행들이 물가만 오르면은 금리 올려야 되고 유동성 흡수해야 되고 정말 극적인 정책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오르는 거는 그냥 뭐 오르는 거죠. 여기는 목표가 아니야.
이쪽이 아무리 올라도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쪽이 목표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는 디플레고 이건 올라. 그러면은 이거를 봐야 되는가. 하여튼 물가만 오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만약에 물가가 올랐어.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잘 안 오를 것 같은데 미국에서 물가가 오른다고 쳐요. 물가가 오르면은 난리 나겠죠.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가 물가가 안 올라야 되니까. 그럼 바로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양적 완화 흡수, 테이퍼링. 만약에 물가가 오르면, 근데 아마 물가는 정의가 저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 만약에 오르더라도 물가는 잘 안 오를 거라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이런 거 환율 상승이 안 되고, 환율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환율이 강하면은 수입품이 가격이 내려가니까 오히려 저물가가 디플레이션 발생이 더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준금리 인상 2년 내에 쉽지 않을 것 같죠. 올해는 2021년은 무조건 안 될 것 같고, 이거 되더라도 2022년 2년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데다가, 게다가 아까도 봤지만 이 상황에서 1000조짜리 또 통과됐죠. 추가적 유동성 확대도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여러분들 기쁘시라고 2020년도 뉴욕 증시 12월 31일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히스토리컬 하이로 끝나요. 다우, S&P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어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났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요 1월 1일 연휴가 끝나면은 내 주식 어떻게 됐나라고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뭐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어저께 밤에 뽑아왔더니 형님들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야 놀랍다. 어떻게 3,600만 원이 갔냐. 대단하다고 뽑아왔더니 채팅창에서 형 그거 아니라고 3,900만 원 됐다고. 야 이거 어저께 새벽에 뽑은 건데 이 방송하는 사이에 36이 3구로 변했다고 이 질책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절이 오고 있는 거예요.